경기도의회 정책과 지역 현안을 살펴보는 경기도의회 정책 다이얼로그 김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민이자 경기도 홍보대사 아나운서 정세민입니다. 네, 자 오늘은요 저희 스튜디오에 경기도의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위원장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경기도의 농업과 해양산업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있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위원장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을 맡고 있는 방성환 의원이라고 합니다. 지역구는 경기도 성남 분당 판교고요. 일대 재선 의원입니다. 지금 농사노천이 우리 경기도민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현장을 발로 뛰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처음 뵙지만 이게 좀 낯이 익은 이름이셔가지고 그렇습니까? 한 번 들으면 까먹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소파 방정환 선생님과 이름이 굉장히 흡사하십니다. 그죠? 저희 사촌형이라고 하는데 네. 저는 그래서 소파가 아니라 의자 방송환이라고 합니다. 일부러 소개하실 때 제가 강의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예. 강의할 때 첫 번째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소파 방정환, 네. 의자 방송환 딱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연계시켜가지고 이제 기억하기 그렇죠. 쉽도록 이렇게 네. 하신 것 같아요. 센스가 있으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웃겼어요? 위원장님 네. 네, 재밌었습니다. 시작부터. 예. 위트도 상당히 네. 좋으신 것 같은데 그렇죠. 오늘 방송 기대해 네, 보겠고요. 네, 자, 그리고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박형규 경기대학교 자치법 전문가 과정 주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과는 네. 공유하는 내용이 많은데요. 우리 위원장님이 자치법 전문가과정 수강도 하시고 네. 그 수강생뿐만 아니라 그 자치법 전문가과정에 유명한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강의도 많이 하고 그러시는데요. 네네. 개인적으로는 제가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에 살았었어요. 그 투표권을 갖고 있는 지금도 집이 있지만 어제 얍전회계 말씀했잖아요. 분당에 그 예. 시청에. 네. 아니, 두 분은 이사를 갔어. 특수위원이시네요. 특수위원. 근데 아쉽게 이사를 가셨다니까요. 강교에 지역에. 있으니까요, 강교. 그러네요. 예, 유권자 한 분이 사라지셨네요. 예. 다시 이사 오세요. 예,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 아니 오늘은 지역에. 또 박 교수님이 그래서 말씀을 더 많이 하실 것 같은 그 느낌이 듭니다. 네. 워낙 또 친분이 있으신 잘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나오셔가지고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성환 위원장님과 함께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먼저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네. 이제 어떤 위원회인지 위원회 소개부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농정 네. 간단하잖아요. 네네. 먹고 사는 문제니까 전통적인 뭐 쌀이나 이런 네네네. 부분에 전통 농업에 대한 부분이고 요즘에 전통 농업의 고급화, 특수화, 또 기능화에 대해서 많이 네. 말씀드리고 또 농산어촌이 요즘에 이제 경기도민에게 휴식과 체험, 힐링, 또 반려동물 문화라든가 체험, 치유, 도시농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4차 산업에 대비해야 되잖아요. 식량 안보라든가 네. 기후위기, 네. 그런 AI와 관련된 스마트 농업, 그린 뭐 푸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식량 생산 안전에 대한 부분을 함께 일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예요. 똑같이 조례 만들고 예산 수립하고 네네. 사업하고 조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발로 뛰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 바탕이 가장 되는 기본인 거죠. 가장 기본인 의식주 것들. 중에 네. 식이고 네. 힐링은 또 정신적인 부분까지 그렇죠. 다 그다음에 요즘에 포함하고 이제 있으니까. 기후 위기라든가 네. 또 식량 안보에서 네, 네, 많은 네.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런 또 문제점도 해결하고 또 농촌의 고령화가 있어서 네, 네. 참 일선이 문제거든요. 네, 네. 그런 일자리 해결에 대한 문제도 다양하게 있어서 생각보다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폭넓으시네. 네, 가뜩이나 또 해안까지 있고 아이고. 산촌 많잖아요. 그렇죠, 산림자원. 그렇죠, 그렇죠. 우리 그러시겠네요. 경기도의 65%가 산림인데 네. 산촌 5개 시군의 바다. 아. 네, 그래서 경기 바다 팔경 만드는 게 네. 요즘에 또 매진하고 있는 네. 일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하늘만 빼고 다 관련이 있네요. 행복을 전해주는 위원회. 그러니까 하늘 빼고 다 모든 그렇습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하늘도 물과 갑니다. 동물들이 하늘도 동물복지과가 날아다니니까.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예, 예. 아니 경기도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제가 알기로 위원장님이 제 11대 경기도의회에서 전반기, 후반기 모두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 상임위를 옮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전반기에는 농정해양에 이제 부위원장을 했는데 예, 예. 이제 위원장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전반기 부위원장 했고 많은 활동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다져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게 다 도민들의 행복을 가져다 드는 농정이고 그렇죠. 거기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예산 반영하는지 사업화하는지를 계속해서 경로 추적을 해야 되는 거고 예산도 마찬가지거든요. 또 현장에서도 이렇게 단체라든가 개인 농업인들 또 새롭게 발전하는 분야에 대해서 이게 2년 갖고는 되게 부족하더라고요. 3년 차, 4년 차가 사람도 그렇고 사업에 대한 부분을 있는 부분을 다져가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이게 하다 보니까 가장 재밌던 게 이게 반려동물, 식물, 체험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도민들이 이렇게 정신적 건강에 대한 부분을 교감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고 농어촌 자원이 거기에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제가 감동을 받아서 이런 부분을 도민들에게 전달시켜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2년이 부족하고 2년을 더해서 심화가 왜 기초과정이 그렇죠, 있으면 그렇죠. 심화과정이 심화과정이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심화과정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듣고 보니까요, 위원장님. 네. 한마디로 위원장님 적성에 딱 맞는 상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딱입니다. 예. 네. 그러네. 자, 박 교수님도 방성원 위원장님께 뭐 아까 워낙 친근함을 많이 드러내셨는데 특별히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그 분당하면 도시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강이 오고 시간 날 때마다 밭에 가요. 거기 그 같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무장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실질적으로도 그런 농민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신다는 경기도민이 행복하지 않을까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 그 현장에 계시고 네. 활동도 하고 계시고 체험하시고 하니까 더 깊이 있는 정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3년 동안 지금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네, 그럼 네. 이제 현장을 많이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네,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세요? 제가 그 반려식물 조례를 네. 최초 이렇게 발의를 했었는데 이제 반려식물 그러면 노인정에 많이 가시잖아요. 네, 근데 이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실 소일거리가 별로 없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냥 식사만 하시고 네. 그냥 가시는데 이게 반려식물 화분 이런 거를 보급을 해드렸더니 그런 기르는 재미가 있고 오. 집에서 여러 소품들을 갖다가 네. 하나씩 하나씩 꾸미시면서 오. 반려 정원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그러면 뭐가 필요하세요? 그랬더니 좀 매뉴얼하고 네. 다양하게 좀 해줘라. 맨날 죽이니까 아까우니까 그래서 저희가 음지식물하고 양지식물하고 또 그 식물의 종류별로 다양하게 키우는 방법, 병충해 관리 방법 이런 들을 매뉴얼하고 저희가 찾아뵀더니 저하고 그 식물 전도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그 노인정의 1단지, 2단지, 3단지, 네. 4단지로 네. 자꾸 그게 전파돼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화분도 키우면서 네. 반려식물하고 교감하고 또 반려식물 키우신 분들이 반려동물도 같이 키우세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받은 갈등 스트레스를 이게 반려동물 식물로부터 이게 푸는 그런 효과가 있고 조금 그 스트레스 받으면 있잖아요. 네네. 코르티졸이라는 악성 호르몬이 나온대요. 근데 우리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런 호르몬이 자꾸 축적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반려식물, 예. 반려동물 또 체험 치유를 통해 가지고 그런 걸 치유해 나가는 경험을 하나씩 보시고 또 그 재미 때문에 같이 노인정에 오시고 현장 체험 같이 가시고 그러면서 행복해지시고 건강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농정이 정말 잘 왔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아, 들더라고요. 전문 지식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그러니까요. 똑똑해 저도 보여요? 건강 프로 MC로서 그렇죠. 많이 들었던 단어인데 이런 예. 잘 모르시거든요. 네. 예. 스트레스가 쌓이면 나오는 부신에서 나오는 물질이 그렇지, 코르티졸인데 예, 예. 그런 것들이 쌓이면 안 되니까 네. 이런 거 반려동식물을 통해서 해결하자 이제 이런 말씀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농정위 이야기를 네. 들었을 때 저는 농업이라든지 뭐 해양 분야에 관련된 네. 것만 하실 줄 그렇지. 알았는데 사실 확실히 도민들의 힐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고 네. 계십니다. 그리고 요즘에 농어촌 경제 활성화, 뭐 해양 자원 관리를 위해서 경기도의 농정 해양 분야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네. 있는데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농정도 아까 생각하시면 1차 그다음에 뭐 시골, 농촌, 그다음에 생산 이러잖아요. 네네. 지금은 이제 4차 산업, 그다음에 도시, 소비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산한 것도 유통 가공으로 다양하게 도민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도시에 더 필요한 농정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도시민들에게 어떤 진짜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거냐. 도시민에게 휴게와 건강, 힐링을 도시농업이나 치유농업을 통해 어떻게 할 거냐. 또 기후위기나 식량 안보를 위해서 4차 산업하고 어떻게 매칭해서 이걸 아까 얘기한 대로 식량 해결하고 기후위기 대처하고 또 일자리도 해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중심이
4차 산업, 도시, 소비 이런 쪽에 많은 조례하고 예산이 가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청년 일자리하고도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은 사실은 도시와 그렇지. 농촌이 분리돼 있다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네. 상생. 예,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럼 예, 맞습니다. 도시 안에 농촌이 들어와 있는 거고, 또 농촌에 도시의 그럼요. 편리성이 가야 되는 거고, 그럼요. 이제 이런 그 상생 관계를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먹고 사는 거는 다 동일하잖아요. 그럼요. 예. 자, 우리 방 위원장님과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얘기들 이제 나눠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어떤 조례를 발의하셨는지 구체적인 조례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좀 네. 소개해 주실래요? 뭐 제가 아까 초소대 말씀드린 반려식물 네. 반려동물 조례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2번째가 이제 체험 치유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도민들에게 건강 힐링을 주는 그런 조례고 두 번째가 이제 스마트 농업하고 푸드테크 조례 등 그린바이오 조례 등은 이제 앞으로 먹거리 생산과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주안점을 두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들었던 건 이제 푸드테크에 대한 조례인데 이제는 음식도 K 푸드잖아요. 그렇죠. 이게 G 푸드 그래가지고 네. 음식에 여러 가지 기술을 가미해가지고 음식 생산, 가공, 소비 모든 단계에 그런 고급적인 기술을 해서 저희들이 양산하는 게 아이돌 농부예요. 아이돌 농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돌이 꼭 네. 이게 K-팝이나 이런 데만 그렇죠. 있는 게 아니라 네. K 농산물로 경기도의 농산물로 만들어서 어떤 이렇게 경기도의 음식을 만들고 그 음식이 수출되기도 하고 소비가 될 때 그런 기술들을 만드는 명인이나 장인 등도 되고 그다음에 아까 웹니스 있잖아요. 네. 팹니스. 네, 팹리스. 팹리스가 농업하고 어우러지면 네. 세계적인 먹거리에 대한 기술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와. 우리 분당 판교에 팹리스 산업이 40%가 있거든요. 예, 예. 그분들이 아이디어를 농사노촌을 아이디어로 하고 네. 기반을 하면 거기에 하이테크 기술하고 접목이 되면 그게 고급적인 세계적인 제품을 만들어내는 아이돌 스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농정위에서도 이렇게 양산하고 배출하고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제가 푸드테크 조례, 또 그린바이오 조례, 또 식물 공장에 대한 조례, 또 AI 농업에 대한 조례 이런 부분을 해서 4차 산업과 어울리는 농정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그 팹리스 하는 반도체랑 많이 그렇지. 연결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첨단 산업을 농업과 연계시켜가지고 이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굉장히 힘쓰고 계시다 이렇게 볼수 앞으로는 있겠네요. 네. 반도체보다 8배의 수출 잠재력이 있다는 게 이게 농산어촌을 아까 팹리스하고 네, 반도체 네. 네, 네. 이런 부분하고 연결했을 때 우리가 세계적인 수출 품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대단하십니다. 예. 네. 아니 위원장님이 조례 설명을 해주시니까 확실히 내공이 상당하시다 이런 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4년 차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또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조례를 제정해 주셨다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요. 우리 박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우리 방성환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상당히 잘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경기도민의 농정이 잘 되니까 경기도민들이 행복하실 거라 생각했는데요. 단계별로 1차 산업이 필요할 단계가 있고 2차 산업이 필요할 단계가 있고 6차 산업이 필요할 단계가 있는데 아까 네, 말씀하신 게 6차 산업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반려식물, 반려동물, 스마트팜, 팹리스 이런 것들이 가듯이 힐링 단계 그래서 국가별로 소득 수준에 맞춰서 이런 게 변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알고 농사만 짓는 분이 위원장 하는 경우하고 이런 내용을 알고 위원장 하시는 거하고는 정책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경기도 농정이 한 2단계 정도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대표 바르신 그 경기도 푸드탱크 활성화 산업 전획은 매우 시적절하다고 보고 있고요. 농업기술 지속 가능성에 대한 키워드 정책으로 구체화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사례가 본다면 서울시 스마트팜 활성화 조례를 들 수 있겠고 해외 사례는 이스라엘의 이제 그 식량 자원이나 푸드테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정부는 저 이스라엘 이노베이션 오토리티를 통해서
푸드테크 스타트업에 이제 지금 자금을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푸드테크 산업위원회 중에서는 민간협 체계를 구성할 수 있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와게닝겐 유니버시티 사례가 있는데요. 우리 위원장님이 잘 아시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혹시 해외 연수 가시게 되면 그 네덜란드 그 대학도 한번 가셔서 한번 연수 한번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우리보다 더 앞선 농업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들 좀 네. 꽤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예. 자, 이렇게 오늘도 많이 배워갑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만한 조례 브리핑을 통해서 준비했는데요. 앞서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방성환 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는 농업과 기술을 융합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기술 개발과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는데요. 푸드테크 산업위원회를 통해 정책 전문성을 높이고 인증기업 지정을 통해 실질적인 기업 지원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네, 뭐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푸드테크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조금 낯설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음식과 기술 이 두 단어가 지금 조합이 됐는데 네. 이 조례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 그리고 푸드테크는 정확하게 무엇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한 예를 네. 하나 드릴게요. 네. 요즘에 음식점 가시면은 이렇게 예전에 서빙을 네. 그 직원이 직접 했었는데 로봇이 하죠. 로봇 같은 거 쭉 아까 이 부분도 푸드테크에 일하는 거예요. 뭐 왜 대체육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도 네, 있지만 네, 네. 우리 음식을 이렇게 만들고 먹는 과정, 그다음에 음식물 처리하는 네. 모든 과정에 옛날에 인간의 손으로 하다 보니까 네. 그거를 기술, 하이테크 기술하고 접목해서 네. 다양한 융합하기도 하고 또 아까 얘기하는 그 대체 로봇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콩으로 아까 말씀드린 고기를 만드는 만들죠, 대체 콩고기. 육 이런 것도 예. 다 푸드테크의 일종이거든요. 테크라는 게 굉장히 넓네요. 그렇지. 음식과 네. 기술을 접목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옛날엔 네. 손맛이 기술이었는데 네. 그렇죠. 요즘엔 그 하이테크 기술이 분석하고 조사해서 그 자료에 기초해서 이 음식하고 접목된다는 거죠. 그럼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요소가 나오겠죠. 이거는 뭐 무궁무진한 영역인 거예요. 그 새로운 네, 단어가 네. 지금 떠올랐어요. 옛날에는 어떤 단어죠? 어머니의 손맛이죠. 그렇지, 근데 그렇지. 네. 요즘에는 기술 맛이죠. 그렇지. 이렇게 돼야겠네.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잖아요. 로봇가 이제는 요리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아니, 저 치킨집에서 위원장님 네. 사람이 그 튀길 때 여름에 엄청 덥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로봇 기계팔을 개발해가지고 네. 이 로봇 기계 팔, 그러니까 팔만 네, 있는 네, 기계가 치킨을 정확하게 그 시간 안에 네. 구워내고 튀겨내고 해가지고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냐면 네. 있잖아요. 요즘에 학교 급식에서 그 요리할 때 조리 흉이라 그래요. 예. 거기서 나온 게 인체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맞아요. 폐에. 그러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아까 그런 로봇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부분 있잖아요. 옮기고 튀기고 네. 이런 부분에서는 아까 했던 로봇이 그걸 대체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이테크 기술과 음식 기술이 결합된 푸드테크 일제. 어쩐지 요즘에 치킨 맛이 좋더라. 기술 맛인 거예요. 기술 맛이에요. 제가 조례 발의했다고요. 아, 위원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래요? 것 같아요. 네, 네, 푸드테크가 뭔지 저도 정확히 몰랐는데 네. 오늘 정말 많이 배워갑니다. 네. 위원장님 조례 제정 후에 또 관련 관계자분들과 간담회도 굉장히 많이 한 네, 것으로 네. 알고 네, 있습니다. 기업에서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엄청 좋아했죠. 그럼요. 그러니까 농수산진흥원이 있어요. 우리 산하기관에 거기서 이제 경진대회도 했어요. 이 푸드테크 경진대회를 해서 이제 1, 2, 3등하고 장려상까지 한 곳을 상금도 제가 줘요? 같이 그렇죠. 오. 하고 또 우리 온라인 마케팅에 서로 연계되고 예. 그분들을 제가 같이 간담회를 했거든요. 오. 그다음에 현장 방문도 같이 네네네. 갔었는데 아직은 이 부분이 이제 그 판로에 대한 부분이 그렇죠. 이제 기술은 개발하고 접목은 시켜놨는데 이걸 어디에 팔고 어떻게 또 납품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에러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우리 공공기관하고 30일 시군이 또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걸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아까 위원회라든가 여러 심의위원회 등이 있거든요. 그럼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더 활성화할지 같이 논의 주제를 해가지고 회의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현장 방문 가고 회의하고 직접 현장에서 산업 시찰을 해보니까 약간 좀 방향은 나오더라고요. 역시 관에서 예산 지원해서 플랫폼 기능으로 해서 좀 깔아줘야 될 게 굉장히 많겠더라. 초기니까. 특히 청년농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커가기 되게 어려운 구조거든요. 초기에. 그래서 초기에 자금 지원이라든가 세제 지원, 또 시설에 대한 지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에서 좀 지원해서 이번 추경하고 본 예산에서 꼭 푸드테크에 대한 제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솔직히 그렇게 네. 많이 만나고 아이디어를 나누시다 보면 네. 야 내가 지금 이거 정치만 하고 있지 않으면 네. 이 사업 내가 해도 되겠는데 이런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고 그러시진 않으세요? 아니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때 있어요. 솔직히 야 이거 되겠는데 내가 그거 있잖아요. 대박이겠는데?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푸드테크.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네. 머리도 좋고 손재주 발재 그러니까. 좋잖아요. 네. 특히 푸드테크 이 부분은 굉장히 경기도에 진짜 좋은 고급 농자재를 가지고 또 경기도가 산업단지나 우리 지역구가 또 네. 판교 테크노밸리잖아요. 네. 이거 잘 연결되고 산학연 공동단체 되면 사업화 되겠는데? 그러니까요. 어떡하지? 그거 못 하시잖아요. 할 건데? 저한테 알려주세요. 위원장님 아니 진짜 오늘- 이거를 네. 그래서 네. 청년 있잖아요. 네. 스타트업한테 연결시키는 역할로 생각하고 벌떡 일어났던 거를 이건 청년들이 농업의 일꾼이고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아이돌 농부. 이 부분이 아이돌 농부에 굉장히 유망한 그러네요. 부분이겠다라고 네, 생각하고 네, 네. 한 명이 10,000명 먹여 살리는 그런 음식 푸드테크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선례를 1호 아이돌 농부를 제 임기 안에 발굴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네. 매니지먼트 필요하잖아요, 아이돌은.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 매니지먼트사를 제가 하고 싶네요. 위원장님 오늘 끝나시고 사업 아이디어 꼭 주문하세요. 네, 네. 자, 그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네. 뭐 정책부터 사업까지 로드맵이 확실하게 머릿속에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 박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오늘 중요한 말씀들을 잘 들었는데요. 이 조례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정책적인 시사점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우리 위원장님 조례는 단지 농업 분야 기술 도입을 넘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는 기후위기 대응, 또 지역 내 푸드 스타트업 육성 판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런데 복합적 효과를 목표로 한 매우 전략적이고 중요한 실효성 있는 조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성환 위원장 입법 활동을 이제 꾸준히 살펴보면서 단순히 농업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 농정이라든지 또는 산업 정책, 기술 융합이라는 시야를 가지고 계신 점이 매우 인상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는 개인적으로 내가 이제 도심에 있다 보니까 힐링하는 차원에서 진짜 좀 미시적인 정책이고 이 경기도는 그거보다는 좀 거시적인 정책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산업 분야로는 경기도에서 나온 정책이 더 낫다.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까 재밌네요. 서로 이제 그러니까요. 서울시와 경기도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 1, 2위니까 서로가 이제 이렇게 선의의 경쟁하면서 발전하는 거죠. 뭐 서로가 배우기도 우리 하고. 위원장님이 아까 예. 의자라는 별명 갖고 계시지만 네, 네. 행정의 달인이세요. 아. 그러니까 농업, 농사, 오늘 농협 너무 자본이지만 그만해요. 이론적인 부장을 하고 계셔서 네. 선도적으로 앞서가는 저를 좀 만드시죠. 더 가다 보면 의자 왕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의자 왕? 여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죽어야 되잖아. 예, 농담까지 저희가 좀 덧붙이고 네, 네,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지금 뭐 조례에 대해서 많이 이제 정책을 개발하시고 그렇죠. 네, 만드셨는데 앞으로 또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실까요? 조례 부분에 있어서? 네, 제가 지금 이제 과일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지금 7월 달 입안을 해서 상정을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식사 개념이 세 끼에서 아침은 좀 아까 이전에 밥 먹고 국 문화에서 과일과 아니면 채소, 드레싱과 간단하게 이렇게 고구마나 달걀 이런 정도로 좀 바뀔 미래 예측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에서 이게 과일이 굉장히 취약한데 아쉽게도 이 과일이 법률도 없고 조례 그래요? 근거가 없어서 이게 전국 최초 조례더라고요. 그래서 과일 산업을 체계적으로 좀 발전시키고 예. 그래야 농가들도 발전하고 예. 그다음에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 등이 필요하잖아요. 과일 산업에도. 그래서 그런 예산 지원.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주식 개념이나 식량에 대한 대비가 앞으로 돼야 되겠다. 그래서 과일도 간편하게 주식이나 간식, 후식에도
과일, 채소 등이 기여해서 우리 국민들의 식생활 문화에도 기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는 과일 산업 육성에 대한 조례를 제가 만들었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식생활, 건강, 힐링, 그다음에 반려문화 이런 것들이 결국 도민들에게 건강한 삶이 돼야 행복하잖아요. 네. 결국 행복한 게 최종 목표니까 우리가 의식주에 대한 식문화, 그다음에 행복문화 그런 거를 농정위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역시 예산이 되고 사업화되고 조직화되고 시군으로 퍼져나가더라고요. 민간으로. 그래서 이 조례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면서 과일산업조례 때문에 최근에 화성에 체리하고 배 이런 농장에 네네. 현장 방문 갔고 오. 과일 조합장님들하고 현장 간담회를 했는데 정말 많은 얘기가 나왔고 과일 산업이 굉장히 지금은 기후 위기하고 외국에서 수입돼 오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고 소득도 문제가 있는데 과일 산업 조례가 좀 계기가 돼서 예산 지원 또 아까 얘기하는 저 현장에서 애로점을 해결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노력해서 꼭 통과돼서 꼭 제도화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 지금 뜻밖의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네. 과일은 네. 우리가 평소에 워낙 즐겨 먹는 그렇죠. 하나의 맞아요. 식재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례가 없더라.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간과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놓치고 있던 네. 부분을 찾아내셔서 실질적인 생활과 연결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그 조례를 이것도 지금 준비해 자다가 주시네요. 벌떡 일어나서 만들었어요. 과일 다음은 이제 채소 이쪽으로 가겠네요. 이제 좀. 채소는 있어요. 아, 채소는 있어요. 또? 있더라고. 채소. 과일 부분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이 참 특이하게 없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또 하나 주안점이 그거였어요. 과일에 대한 부분은 요즘에 이제 경로당이나 복지관 네. 가면 식사들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학생이나 임산부에 대한 거는 과일 꾸러미 제공해서 후식 간식으로 제공하는데 우리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과일 간식, 후식을 제공하는 과일 간식에 대한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에 넣어서 또 이렇게 복지관이나 또 노인정에서 경로당에서 식사하시고 과일도 좀 내서 우리 건강에 필수적인 게 비타민이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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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좋은 데고 또 식생활 문화도 개선해가는 이런 계기에 대한 근거도 제가 담았어요. 이야, 굉장히 그, 잘했죠? 네. 그 가까이 있으면서도 네. 간과했던, 네, 놓쳤던 네. 그런 부분들까지 조례를 그러니까. 꼼꼼하게 챙기고 네,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위원장님 지역구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네. 아까 성남이 지역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남, 성남이라는 도시는 뭐 워낙 우리가 잘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만, 뭐 그렇죠. 판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네. 테크노밸리 뭐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역구를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성남은 뭐 어떤 도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성남 그러면 아시죠? 분당, 판교,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네, 하는데 네, 네. 뭐 이렇게 주거지 좋고 네. 교육 환경 좋고 도로, 공원, 하천 굉장히 좋은 이게 생활하기에 좋은 도시고 네. 또 교육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교통 좋고 그래서 이런 많은 부분이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있긴 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그 재건축의 문제도 남아 있고 또 교통에 대한 연장 문제, 개선 문제도 있고 또 학교 아이들 학생 생활 개선에 대한 문제도 많이 있어서 지역구에 많은 예산도 필요해요. 그래서 네, 이제 네, 네. 성남도 이제 완성된 도시긴 하지만 네. 이제 30년 노후된 일기 신도시죠? 일기 신도시에서 새로운 재건축 문제가 큰 이슈인데요. 거기에서 또 도연으로 지역구 활동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네. 뭐 분당에도 살아보고 네. 평촌에도 아, 살아봤지만 살아봤어요? 네, 아, 그렇습니다. 신도시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좀 비슷한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재건축 이야기도 하셨지만 네. 그 외에도 또 관심을 두고 있는 지역 현안이 좀 있으실까요? 그 교통 문제인데요. 교통. 성남이 그 사람을 치면 이렇게 성대 요 정도의 위치에 있어서 서울로 가거나 지방으로 내려갈 때 항상 이렇게 거쳐가야 되는 그런 교통의 아주 중심지 역할을 하는데 이 교통 그러면은 이제 지하철도 있고 네. 광역 버스망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남에는 8호선 연장 문제도 있고 또 저기 5포까지 연장 문제 또 야탑 도촌역이라 그래서 3호선 또 이쪽에 연장 문제 또 판교 월곶선 이렇게 연장 문제 많은 지하철에 대한 연장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가 그 광역 버스망이에요. 우리 서울이나 지방으로 출퇴근하고 있는데 그런 광역 버스망에 대한 확충 문제 또 트램 성남 1, 2호선에 그런 산업단지로 연결하는 트램 문제 등 교통 문제가 많이 있고요. 또 성남도
도로, 공원, 하천 등 이게 실생활과 관련되는 많은 예산들이 필요해요. 노후 30년 돼서 노후돼 가지고 분당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도로, 공원, 하천의 예산들 저희가 이제 도에서 특조금도 가져가고 또 하천 예산 또 건교위의 예산 많은 예산을 저희가 이렇게 매해 눈으로 바라보고 그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짜 발로 뛰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언뜻 생각하기에 이제 판교도 지나고 하니까 네. 거기는 뭐 고속도로부터 그렇죠. 외곽 순환도로부터 용인 뭐 교통이 예, 섬부터 뭐가 많은 줄 알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족한 부분들이 꽤 많이 있네요. 그죠? 그렇죠. 서로 네. 간에 이제 이렇게 횡으로는 연결되는데 이렇게 가운데를 연결하는 역할들이 뭐 모란 같은 데서 판교로 이게 연장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그걸 돼야 또 이용할 때 용인으로 불편하군요. 가는데 예, 그런 부분이 네, 중간에 끊긴 부분을 연결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큰 굵은 동맥은 잘 돼 있는데 그렇죠. 이것들을 잃는 이거 연결하는 어떤 뭐 그렇지, 혈관, 그렇지. 모세혈관이라든지 그렇지. 이런 것들이 좀 안 돼 있다 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자, 경기 도민들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정책을 내시고 또 조례도 만드시고 하시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특별히 또 지역구다 보니까 신경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방안들도 갖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지역구 아까 말씀드린 네. 큰 거는 이제 아까 재건축도 있고 교통 네네. 문제도 있고 또 학교 개선도 있는데 요즘에도 농정위원장이니까 네. 도시 농업에 대한 전파를 제가 신경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 농업 그러면 그냥 텃밭 이 정도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단순한 생각인 그렇죠. 거죠. 근데 네. 텃밭은 이게 부지도 별로 없고 네. 또 이게 벌레 생기고 물 새가지고 잘 이렇게 활성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성남 등에 상자 텃밭을 저희가 활성화하는 상자 텃밭요? 그러니까 상자 텃밭 조그만 상자에다가? 그렇죠. 상자를 한 15개에서 30개 정도 네. 어린이집, 유치원, 네. 노인정, 네.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의 그 옥상 등 있잖아요. 네. 이런 곳에 한 20개에서 30개쯤 되면 네. 그게 상자를 구성을 해서 하나의 상자 텃밭이 되는 거예요. 그 어디 땅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 공간에 유유 텃밭을 공간 가져오는 거네. 그렇지. 유유 공간이 있는 네, 곳에 네, 네. 텃밭 상자를 나눠주는 부분하고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거기 특히 어린이집에 텃밭 상자를 나눠주면 엄마 아버지가 아침에 손잡고 오잖아요. 네. 네. 그럼 아이들하고 거기에 가지 심고 고추 심고 뭐 여러 가지를 심어요. 그럼 누구네 여기 텃밭 하나 되는 거야. 그럼 그걸 따먹을 때도 엄마가 따고 두 개 따서 하나는 갖고 들어가고 네. 하나는 엄마 아버지 갖고 들어가 이런 개념으로 해서 굉장히 좋아들 하시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많은 게 체험 치유에 대한 부분을 우리 지역에도 활성화시켜 드리고 있는데 특히 치유 센터를 거점별로 만드는 것 중에 우리 성남에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농어촌 자원이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 특히 그 학교 학폭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어디 가서 치유할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치유센터를 가면 치유 농업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심리적, 정서적 교감을 활동을 하면서 의학적으로 아까 코리트절 네네네네. 없애주는 그런 치유센터를 만들고 또 그 경기도에 120개 체험마을 정도가 있는데 그런 곳에 체험을 가서 프로그램 이수해서 하는 체험 치유 활동 등 그래서 반려문화 아까 도시농업 네네네. 체험 치유 이런 부분을 우리 성남의 도시에 이렇게 접목을 해가지고 또 예산 확보해드리고 또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 말 그대로 이제 본격적인 도시 농부 시대네. 네, 네. 그러니까요. 네. 도시농부 자랑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네. 예. 우리 농촌이 가장 큰 문제가 농촌 일자리거든요. 네, 네. 이게 고령화돼 있으신 거예요, 65세. 그럼 누군가 일할 수 없어서 지금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하고 외국인을 쓰고 있는데 아까 왜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52만 명의 그 텃밭을 가꾸시는 도시농부가 등록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 중에 반은 그냥 진짜 소일거리 내지 네네. 일자리로 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나 어디 가서 돈도 조금 벌고 네. 농업부터 하고 싶어 하는 그 욕구가 많으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일종의 본캐 북캐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분들을 도시 농부로 등록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 농번기에 일자리를 매칭시켜 드리면 그분들이 기능도 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일당도 받으시면서 그 농번기에 외국인 근로자의 일손을 대체할 수 있으면 우리나라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그러네요. 거고 지금 그래서 네. 아까 농업조례 제가 개정을 했는데 네네. 그곳에 도시농부 부분을 넣어서 네. 그 도시농부에 아까 예산 지원을 해주는 거죠. 아까 얘기한 일당에 대한 차액 네네네. 부분을 네. 좀 지원하고 어디 연결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계절적 근로자가 농협에서 그 부분을 연결해서 네. 공익적 농부 이렇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도시 농부로도
접목을 해서 일자리도 해독하고 예. 소득도 창출하는 오. 그런 부분에 도시농부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을 조례에 넣어서 지금 이제 예산을 투입할 거예요. 잘 안 보이는 그 틈새 시장을 잘 그렇죠. 찾아내시네요. 도시농부 예. 괜찮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와, 오늘 위원장님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농정위 이야기부터 뭐 조례, 지역구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앞으로의 의정 활동 계획도 궁금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정이 4년 차 하고 있는데 분당 판교에서 왜 농정이냐라고 초기 1년 차에 그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너 참 농정이 잘 갔다. 거기 안 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니? 그런 부분이 이게 전통 농업의 아까 얘기하는 고급화, 기능화, 특수화, 그다음에 건강, 힐링, 체험에 대한 이런 도시민의 수요, 그다음에 4차 산업에 발맞춘 아까 푸드테크 등 네네. 먹거리 생산 안전에 관한 부분. 근데 이 부분은 공통적인 거는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조례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가서 관계자들 만나고 공무원 만나고 민원 처리하다 보면 어떤 생각도 많이 들게 되고 또 그런 부분이 같이 모이다 보면 조례화되고 사업화되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예산이거든요. 결국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이나 본예산 때 발로 뛴 그런 흔적들이 또 공무원들에게 같이 협의하고 관철시키고 그런 재미인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발로 열심히 뛰면서 우리 농사노천의 자원이 경기도민 여러분께 행복과 건강 힐링을 가져다 드리고 또 먹거리 안전 생산에 기여하는 그런 경기 농정을 위해서 위원장으로 정말 열심히 뛰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네네. 자, 정말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저희도 기대하겠지만 지금까지 모습을 보니까 네. 저희가 이렇게 뭐 응원하지 않아도 워낙 잘하실 것 같다는 맞아요. 믿음이 갑니다. 네. 박 교수님 전반적으로 우리 방 위원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셨습니까? 그 보시기에 네. 말씀도 잘하시고 네. 논리도 정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우리 방송한 위원장님께서 네. 박사도 과정하셨지만 그 자치법 전문가, 수석자치법 전문가로서 이타 강사세요. 그래서 자치법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사분이시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그 교육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우리 방송한 위원장님은 경기도 의원 중에서도 톱10에 들어가시는 의대 활동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잘하고 계시고 말씀도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1년 남은 1년 동안 잘하셔가지고 내년에도 좋은 성과 거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 오늘 뭐 워낙 친분이 있으시고 두 분이 자세하게 아시니까 과찬의 말씀이시고요.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네, 네. 아니, 교수님 그래도 조금 부족하거나 뭐 제안하고 싶은 건 없으세요? 가까우시니까. 가까우니까 있죠. 조금 더 따뜻해야 돼요. 뭐예요? 아니 뭐 어떻게 따뜻해? 않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한다니까. 워낙 바쁘시니까 아마 예, 많은 분들을 만나시다 보면 일일이 다 또 깊이 있게 만나기는 쉽지 않으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실적으로. 맞습니다. 예, 아마 그 부분을 농담처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하시죠, 위원장님. 네, 농정위원장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결국 도민들에게 건강과 또 먹거리에 대한 안전. 요즘에 농촌 굉장히 어렵다고 하거든요. 또 고령화라든가 기후위기, 또 이게 전쟁으로 인한 수급 불안, 다양한 농정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농정 분야에 좀 더 많이 확보하기에 노력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제도화가 필요해서 우리 농촌에 대한 부분, 또 해양에 대한 부분, 산림에 대한 부분을 다양한 이 아이디어를 발굴하면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제도화되고 그게 예산 확보하는데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농정이 모든 12명의 의원들이 발로 뛰면서 현장을 누비면서 아이디어 창출하고 제도화해서 경기도 예산 5%, 전체 5% 되는 그날까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의자 방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박형규 교수님 두 분께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책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의정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 미래 교육 정책을 제안하는 토론회 현장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최근에 정말 이런 단어들 많이 들으실 겁니다. AI, 반도체, 드론 등 미래 기술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거운데요. 김철진 경기도 의원이 미래 산업을 통해 경기도형 교육 플랫폼을 제안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현장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현장으로 떠나보시죠.
지난 7월 10일 경기도의회에서는 라이즈 사업과 연계한 경기도의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올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라이즈 사업은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위해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대학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사업인데요.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이 사업을 고교 학점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전반기는 문화체육관광위원 상임위로 활동을 하고 후반기에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로 활동하는 과정에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공공기관들이 많더라고요. 제 내용의 참 위원회 명칭처럼 미래산업, 미래성장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공공기관들이 AI, 반도체, 모빌리티, 드론, 바이오, 로봇 이런 분야의 이제 공공기관들이 6개나 있는 거예요. 이 기관들을 잘 특화시킨 교육 내용들을 뭔가 좀 확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거기서 지금 이제 모든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한 라이즈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이건 이 교육은 고등학교까지 좀 확산할 수 있는 여력이 있구나 했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토론회를 준비하게 됐고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부터 고등학교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교육에다가 고교 학점제를 얹으면은 어쩌면 일거양득이 되지 않을까. 김철진 의원이 제안한 경기형 라이즈 DX는 경기도 내 기관들이 보유한 미래기술 교육 자원을 하나로 묶어 고등학생들도 실질적인 미래산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자는 제언인데요. 지난 제384회 정례회에서 이와 관련한 5분 발언도 진행했습니다.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제가 제안한 것은 이제 경기형 라이즈 DX입니다. 이 라이즈 사업을 대전환을 하자 이게 핵심인데 사실 고등학교에도 특화된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런 쪽하고는 잘 접목이 안 돼 있다라는 것이 좀 인지가 돼서 이것을 결합하는 형태로 이제 경기형 라이즈 DX를 제안하게 됐는데 결국은 이렇게 제안만 할 것이 아니라 실행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토론회도 하죠. 새로운 미래교육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인 만큼 토론회에 대한 관심도 높았는데요. 경기도에서 정책을 만드는 것은 맛있는 도민이 원하는 음식을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의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우리 김철진 의원님은 그 역할을 상당히 잘 해주고 계시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늘 정책 토론회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책 토론회에서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도 참여해 다양한 정책 제언을 이어갔는데요. 특히 다양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G7 산업기관에 전문 인력 양성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종류 인력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인구 정책과도 연관성이 있고 이 부분은 산업 발전이 얼마만큼 매력적으로 발전이 되고 정주 여건을 마련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주 여건 마련에 대한 매력도를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산학연의 어떤 협력 방안에 있어서는 과제 중심의 산업별 강력한 얼라이언스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산업별 협의체들은 많이 있지만 이런 과제 중심의 협의체들은 찾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진행이 되는 경기도 라이즈 사업과 미래형 지역교육 모델학교 간 과제 중심의 강력한 라이언스 구축을 통해서 협력을 한다면 아마도 경기도에서 직업교육을 혁신적으로 이끌 수 있는 아주 멋진 모델이 나올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김철진 의원은 앞으로 안산에 들어서게 될 로봇 직업교육센터가 고교 학점제와 연계한 디지털 융합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서 이제 가장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약간 부분적으로 이제 산발되어 있는 공공기관들의 미래 양성과 관련된 것들을 미래성장산업국으로 좀 통합해서 종합관리를 한번 해보자라는 것들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기도교육청이 직업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여러 교육 형태를 전개하고 있는데 사실 도에 그리고 도의 산하기관들이 이런 공공성, 공공영역에서 미래성장산업을 주도하는 쪽에 조금 더 결합시키자. 그리고 근본적으로 공공기관들은 이런 분야는 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경기도는
로봇 산업의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전국 로봇 기업들을 보게 되면 수도권으로 해서 한 55% 정도가 몰려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 로봇 경기도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로 경기도에 대한 사업 수를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증가 추세라든지 기존에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 한 1,030여 개사 정도가. 경기형 라이즈 DX 정책은 경기도가 미래 교육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정책인데요. 이 제안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정책 논의를 넘어서 경기도의 미래교육 방향을 구체화시키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일명 경기형 라이즈 DX 모델은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AI, 드론, 반도체, 모빌리티, 그리고 메타버스 등 미래 성장 산업과 관련된 분야에 조기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좋은 인재를 성장, 발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이런 변화나 흐름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잘 담아서 제 상임위 분야인 산업, 교육, 과학, 기술 분야에 여러 가지 입법 활동과 예산 반영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저는 지역구가 경기도 안산입니다. 안산의 더 큰 발전과 경기도민들의 행복한 날을 위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더 열심히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이즈 사업과 연계한 미래교육 정책 제안 여러분께서 살펴보셨습니다. 미래 기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경기도가 미래 인재 양성의 중심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정책 토론회 내용은요. 경기도의회 SNS 채널을 통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정책 다이얼로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기도민이 활짝 웃는 그날까지 저희 정책 다이얼로그가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